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 지원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자체 예산 사용으로 힘들었던 인천시 교육청도 잠시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빠듯한 예산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4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비가 아닌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의를 통해서 다시 고교 무상교육은 3년간 유예를 하고 그 뒤에도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무상교육 지원비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모든 학부모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희망을 꺾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비 지원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고 지난 8월 4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연장안 통과와 함께 국비 지원도 재개되면서 인천시 교육청도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 본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비 1,3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716억 원인데 65%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시교육청에서 부담했던 올해 정부 부담금 728억 원 중 354억 원도 지급됩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당초 국비 47.5% 지원이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면서 지원 비율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인천의 경우 매년 학생 수가 늘고 있고 신설학교도 함께 증가하는 등 자체 예산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7.5에 100%를 잡았을 때 한 65% 정도밖에 안 온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사업, 일반적인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거죠. 시교육청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상당한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부천시가 역곡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등 원도심 내 4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대상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로 역곡동 은빛 어린이공원 일대와 심곡본동 금강경원아파트, 심곡도서관 일대, 소사본동 서울신학대 일대 등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았던 4곳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정비 기반 시설 확충 없이 개별 추진되던 소규모 정비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용도 지역 상향 등 사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담아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을 강화했습니다. 계양구가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2020년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 이후 인도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기기를 강제 수거하고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불법 적치 현상과 보행 불편이 크게 줄고 일부 업체는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환 구청장은 개인용 이동장치와 관련한 문제는 구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와 광역 단위의 법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 이사장이 올해 옥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지난 1975년 만화가로 데뷔한 김형배 작가는 로봇 태권브이와 황금달개의 만화판을 연재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로써 김영배 작가는 김종래, 김성환, 허영만 등에 이어 문화훈장을 받은 11번째 만화가로 기록됐습니다.
관세 폭탄 위기를 넘긴 한국 GM이 최근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2월 15일부터 직영정비소를 전면 폐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노사 임금 협상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전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법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사측이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 연결해 현재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일이었죠. 로버트 트림 부사장이 노조의 직영정비 전체를 폐쇄한다는 얘기를 직접 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저희들에게도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사전에 예견됐거나 알려왔던 내용들 없이 7일날 갑자기 저희 LR하고 HR 부문을 맡고 있는 로버트 부사장이 직접 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봤더니 본인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사가 결정을 했다. 그래서 2월 15일자로 전국에 상계에 있는 9개 직영정비사업소를 폐쇄하기로 본사에서 결정했고 12월 말까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1월부터 2월 15일까지는 이제 미리 입고된 차량들 정리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었습니다. 네, 이 최근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전특별위원회를 이어간다고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영 서비스 센터 문제도 포함된 논의가 아니었나요? 당연히 포함이 된 거고요. 당시에 합의했던 핵심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자였고, 충분히 이 관세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저희 노동조합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폐쇄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있어서는 노조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이어가자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고용안전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노동조합 측에서 제안한 직영정비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TF도 회사가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협의, 본 TF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할 거라는 건 저희들도 예상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네, GM은 적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휴부지와 전국 직영 서비스 센터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의 이런 GM의 일방적인 그 행태들이 보면 2028년과 저는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한국 시장에서 직영 AS, 직영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건 한국 내수 시장을 포기한다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회사의 반박은 협력 장비망 300여 개가 넘는 협력 장비망을 활용하면 충분히 소비자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조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리콜이라든가 보증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협력사로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안전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GM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를 준비하는 거라면 이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 정부까지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11월 14일이 되면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 이제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교묘하게 회사가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저희는 떨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구에 어쨌든 박선우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원 성산구 의원이신 허성무 의원이라든가 우리 보좌관들하고 소통 채널을 평소에 구축해놨기 때문에 지금 긴밀하게 함께 대응할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박선우 의원께서도 헥터 사장을 직접 만나서 좀 따져 물어보겠다 이런 입장도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천 유동국 시장도 지금 민주노총 인천 지역본부와 함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정원의 70%에 그치면서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인천의료원 의료직 정원 360명 가운데 혈원은 76.7%인 276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정원 309명 중 혈원은 228명 뿐이었습니다. 시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를 선발해 양성하는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 사업을 통해 28명을 충원했지만 여전히 50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사 수도 역시 서울과 부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운영 실적도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3.4%였던 병상 가동률은 2023년 48.9%로 급락했다가 지난 9월 말 기준 74.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3억 6,900만 원이었던 인천의료원 운영 적자는 지난해 68억 5,100만 원에 이어 올해도 6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2배를 넘어섰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도내 인플루엔자는 1000명당 22명이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 9.1명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도내 7세에서 12세 환자 비율은 81.1명, 1세에서 6세는 49.5명, 13세에서 18세는 31.5명으로 확인돼 어린 연령대에서 높은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63.7%가 접종했으며 어린이는 49.5%가 1회 이상 접종한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교육도시 공모에서 인천시와 부천시 등 6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022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기후부는 이번에 지정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전문가 상담과 지자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 토론회와 국비 예산 확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기후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성과,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13곳의 지자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의원 개별 누리집에 공약란을 신설하고 제10대 시의원 임기 시작부터 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직접 게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원 개인 페이지에는 기본 정보 외 공약 관련 항목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10대 출범부터 상시 공개하고 시민들이 누리집에서 의원들의 공약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또 공약 공개와 함께 의정활동 데이터 구조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시는 현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을 제외한 해양항만국으로 변경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후 시는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조례안은 항공 업무를 미래산업국 산하의 항공산업과로 신설해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공과를 그대로 두고 명칭 역시 해양항공국을 유지하는 대신 수산과는 당초 계획대로 새롭게 들어서는 농수산식품국으로 이전하고 외로움국 신설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